추석 새벽 5시 남편 묘에 이미 누군가 와 있었다. 20대 여자가 절을 하며 중얼거렸다. 아버님, 딸 왔어요. 아버님, 우리 남편에게 딸이 있다고? 25년 결혼 생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추석이니까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 묘에 사람 많기 전에 찬밥을 데웠다. 전을 부쳤다. 나물을 무쳤다. 혼자서 하는 추석 준비. 벌써 3년째다. 여보, 오늘도 왔어. 중얼거리며 차에 상차림을 실었다. 27가지.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 묘지까지는 40분. 새벽길은 조용했다. 도착했다. 5시 10분. 그런데, 이상하다. 멀리서도 보였다. 우리 남편 묘 앞에 뭔가 있었다. 가까이 갔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다. 깔끔하게, 정성스럽게, 사과, 배, 감, 나물 3가지, 전 2가지, 밥, 국, 심지어 소주까지. 누가?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국화꽃 1다발. 여자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잠깐 멈춰 섰다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네. 제가 차린 거예요. 여자가 무덤 앞에 국화를 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아버님, 올해 추석에도 딸이 왔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새어머니도 오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새어머니? 내가 새어머니라고? 잠깐만요. 여기는 제 남편 묘인데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울었나 보다. 네, 맞아요. 제 아버지기도 하고요. 아버지라뇨? 박성호. 1952년생. 맞죠? 맞다. 우리 남편이다. 저는 박현아예요. 아버지의 첫 번째 딸이고요. 첫 번째 딸. 머리가 멍해졌다. 25년 결혼 생활. 남편에게서 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하시기 전에 저희 엄마와 결혼하셨거든요. 재혼? 우리 남편이 재혼이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총각이었어요. 여자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3살 때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죽은 걸로 되어 있었고요. 죽은 걸로? 하지만 전 살아 있었어요. 이렇게 여자가 일어났다. 증명할 수 있어요. 가족 사진도 있고 출생신고서도 있어요. 가족 사진? 네. 아버지와 저희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저. 여자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이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옆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다. 성호, 미경, 현아 -1999년 12월 25일. 1999년. 내가 남편과 만나기 2년 전이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 가족? 그럼 나는 뭐지? 그런데 어떻게 죽은 걸로? 그건 긴 이야기예요. 말하면
여자가 말을 멈췄다. 어머니가 놀라실 것 같아서요. 말해보세요. 정말요? 네. 여자가 깊게 숨을 쉬었다. 친척들이 저를 죽은 걸로 위장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 때문에요. 재산? 당시 아버지는 이미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파트도 몇 채 있었고, 몇 채?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죽은 걸로 되면서 모든 재산이 친척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20살까지. 보육원. 가슴이 아팠다. 만약 진짜라면, 이 아이가 진짜 남편의 딸이라면, 20해 동안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아버지 묘를 찾았어요? 작년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작년에? 남편이 돌아간 지는 3년이 됐는데 늦게 알았어요.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죽은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매일 와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매일? 매일이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상했다. 3년 동안 이 묘지에 왔는데 한 번도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전 언제 오세요? 보통 오후에요. 오늘은 추석이라 일찍 왔는데. 그래서 못 봤구나. 어머니는 언제 오세요? 저도 오후에 와요. 보통 3시쯤. 그럼 시간이 안 겹쳤네요. 여자가 또 절을 했다. 아버님,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라고 했다. 나를. 이상했다. 적대감이 없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진짜 딸이 맞나? 현아 씨. 네. 혹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있나요? DNA 검사 해보실래요? DNA 검사.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비용은 제가 낼게요. 여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그럼 같이 가요. 지금, 오늘은 추석인데. 상관없어요. 24시간 하는 곳 있어요. 이 여자 뭔가 급하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DNA 검사소에 갔다. 추석인데도 문이 열려 있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와요. 검사비는 35만 원이었다. 현아가 냈다. 진짜 안 받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 검사소를 나왔다. 어머니,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어머니라고 또 불렀다. 카페에 앉았다. 현아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들 보여드릴게요.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들. 하나씩 보였다. 출생신고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 박성호, 어머니 한미경, 자녀 박현아. 날짜도 맞았다. 1999년 12월 25일생. 이상해요. 뭐가요? 남편이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결혼한 적 있다고. 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말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왜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제가 죽은 걸로 된 것도 다 트라우마였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25년 동안 한 번도. 더 이상한 건 남편 친구들도 몰랐어요. 아, 그건 이해해요. 네. 아버지는 원래 내성적이셨거든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맞다. 남편은 정말 내성적이었다. 사진 더 있어요. 현아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다. 아기 때부터 3살까지의 사진들이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첫돌 사진, 생일 사진. 모든 사진에 남편이 있었다. 분명히 우리 남편이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갈 때 챙겨온 거예요.
당시 3살이었는데도 기억나요. 3살인데 챙겨왔다고요? 네. 이상하게 기억이 나요. 불이 났는데 누군가 저를 업고 나왔어요. 누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현아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다. 화재 현장 사진이었다. 새까맣게 탄 집이 보였다. 이게 저희 집이었어요. 끔찍했다. 정말 큰 화재였네요. 네.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 신문 기사도 있어요. 현아가 폰을 꺼내서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다. 강남구 아파트 화재로 여성 1명 사망, 3세 여아 실종. 기사 날짜는 2002년 3월 15일이었다. 화재로 한미경 C26가 숨졌으며 딸 박현아 양삼은 시신을 찾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실종이었다. 사망이 아니라. 그럼 정말 살아 있었던 거네요. 네. 하지만 모든 서류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어요. 누가 했어요? 삼촌이요. 아버지 동생. 삼촌? 남편에게 동생이 있나? 25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박성민. 들어보셨어요? 박성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없어요. 아, 그럼 아버지가 정말 아무 얘기 안 하셨네요. 현아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저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팠다. 만약 이게 다 진짜라면 남편은 왜 숨겼을까? 현아야. 네. 정말 솔직하게 답해줘. 왜 지금 나타났어? 현아가 잠깐 망설였다. 사실은 재산 때문이에요.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예상했던 답이었다. 얼마나 알고 있어요? 아파트 3채, 총 15억 정도 될 거예요. 정확했다. 너무 정확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요? 조사했어요. 조사를 했다고요? 네. 작년부터 계속. 소름이 돋았다. 작년부터 조사했다고? 뭘 조사했어요? 아버지 재산, 어머니 존재,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도. 무슨 뜻이에요? 현아가 또 망설였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언제부터요? 10년 전부터요. 10년 전? 그럼 남편이 죽기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어떻게 알았어요? 삼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했대요. 양심의 가책? 그럼 남편이 알고 있었는데 왜 연락 안 했어요? 현아가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에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처 줄까봐 걱정하셨대요. 상처? 무슨 상처요? 첫 번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숨겼다고? 10년 동안 자신의 딸을 포기했다고?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증거 있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네. 현아가 또 핸드백을 뒤졌다. 이거요. 편지였다. 남편 필체였다. 현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찾기까지 너무 늦었다. 손이 떨렸다. 분명히 남편 글씨였다. 지금 당장 만나고 싶지만 새엄마를 생각하면 쉽지 않다. 새엄마. 나를 새엄마라고 불렀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꼭 해결하겠다. 편지 날짜는 3년 전이었다. 남편이 죽기 직전이었다. 이 편지 언제 받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 그럼 남편은 죽기 전에 이 아이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더 있어요? 네. 계좌이체 내역도 있어요. 계좌이체?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200만 원? 우리 가계부에 없는 돈이었다.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 죽기 전까지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 총 4,800만 원. 어디서 난 돈인지 전혀 몰랐다. 통장 보여주세요. 현아가 통장을 꺼냈다. 정말로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와 있었다. 입금자명 박성호. 우리 남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 모르셨어요? 전혀요. 아버지가 비밀 계좌 만드셨나 봐요. 비밀 계좌? 남편에게 비밀 계좌가 있었다고? 머리가 복잡했다. 진짜 딸이 맞는 것 같은데. 편지도 진짜 남편 필체고, 이체 내역도 진짜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너무 완벽했다. 모든 증거가 너무 완벽했다. 그리고 현아의 태도도 이상했다. 처음 보는 새어머니에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현아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네. DNA 결과 나오기 전까지 혹시 머물 곳 있어? 네. 모텔에 있어요. 모텔에요? 네. 어차피 혼자니까. 혼자. 20대 초반인데 완전히 혼자. 만약 진짜 딸이라면 너무 불쌍했다. 만약 가짜라면 생각하기 싫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요. 네. DNA 결과 나올 때까지만. 현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진짜 딸이라면 그래야죠.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또 불렀다. 그런데 이상했다. 현아가 너무 쉽게 승낙했다. 마치 처음부터 예상한 것처럼.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아가 말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요? 아버지 유언장이 있어요. 유언장? 어디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무슨 내용인데요? 현아가 잠깐 망설였다.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7억 5천만 원. 반이라면 7억 5천만 원이었다. 갑자기 의심이 몰려왔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다.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증거들은 모두 진짜 같았다.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집에 도착했다. 현아가 짐을 들고 따라왔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와, 정말 넓어요. 34평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장만한 집이에요. 아버지 대단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성공하셨네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때 집이 조금요. 아파트였는데 지금보다 작았어요. 몇 평이었는데요? 한 15평? 원룸 같았어요. 15평 원룸. 신혼집 같았다. 현아를 안방 옆 작은 방에 안내했다. 여기서 지내세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호칭이 이제 익숙해졌다. 씻을 것 있으면 말해요. 네. 현아가 짐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로 나와서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했다. 25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남편 친구들도 몰랐다고 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났다. 남편 물건들을 확인해 봐야겠다. 서재로 갔다.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다. 평소에는 별로 뒤져본 적이 없었다. 첫 번째 서랍. 펜, 메모지, 명함들. 두 번째 서랍. 통장들, 서류들.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책상 위를 뒤져봤다. 열쇠고리가 있었다. 작은 열쇠들이 몇 개. 하나씩 시도해봤다. 세 번째 시도에서 열렸다. 서랍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를 꺼냈다. 열어봤다. 가슴이 철렁했다.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젊은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찍은 사진들. 웨딩 사진도 있었다. 정말로 결혼했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을 하나씩 봤다. 신혼여행 사진, 임신 사진, 출산 사진. 모든 게 진짜였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여자 얼굴이 일부러 긁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긁은 것 같았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다. 미경이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미경, 현아 엄마 이름이었다. 계속 뒤져봤다. 병원 진단서가 있었다. 한미경, 폐암 사기. 폐암? 화재가 아니라 폐암으로 죽었다는 뜻인가? 날짜를 확인했다. 2002년 2월 10일. 화재는 3월 15일이었는데 한 달 차이였다. 더 이상한 건 진단서 날짜보다 사망일이 더 늦었다. 폐암 사기면 보통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화재보험 가입 증서였다. 가입일은 2002년 2월 20일. 아내가 폐암 진단받은 지 열흘 후였다. 보험 금액은 3억 원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아내가 폐암 진단받자마자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리고 한 달 후에 화재가 났다고?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서류였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 화재보험금 3억 원 지급 마이너스 2002년 5월 15일. 남편이 3억 원을 받았다.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딸이 실종된 화재로. 어머니? 뒤에서 현아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돌아봤다. 뭐 하세요? 아, 그냥. 얼른 서류들을 상자에 넣었다. 남편 물건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현아가 가까이 왔다.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아니요. 별거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너무 많은 게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럼 좀 쉬세요. 저는 밖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산책 좀 하려고요. 동네 구경도 할 겸. 현아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다시 상자를 열었다. 더 자세히 봤다. 남편 일기장이 있었다. 2002년 것이었다. 2월 10일 미경이 폐암 사기 진단. 어떻게 하지? 2월 15일 현아가 너무 어린데. 엄마 없이 어떻게 키우지? 2월 20일 보험에 가입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3월 1일 미경이 상태가 더 나빠졌다. 매일 고통스러워한다. 3월 10일 현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3월 15일 오늘 모든 게 끝났다. 미경이도 현아도. 3월 16일 너무 괴롭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무슨 뜻이지? 3월 20일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러 온다. 긴장된다. 3월 25일 성민이가 도와줘서 다행이다. 모든 게 정리됐다. 성민. 남편 동생 이름이었다. 현아가 말했던 삼촌. 4월 1일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미경이와 현아는 이제 잊자. 잊자? 자신의 딸을 잊자고. 4월 10일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동네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5월 1일 새 집으로 이사했다. 모든 걸 정리했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그 다음은 2년 후인 2004년부터 시작됐다. 2년 공백이 있었다. 2004년 3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영이라는 여자다. 영이. 내 이름이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미경이한테 미안하지만. 2004년 12월 영희와 결혼하기로 했다. 과거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는 말하지 않기로. 그래서 25년 동안 몰랐구나. 2005년 1월 영희는 좋은 사람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2005년 5월 가끔 현아 생각이 난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현아 생각을? 그럼 죽은 줄 몰랐다는 뜻인가? 더 읽어봤다.
2010년 6월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2010년? 13년 전이었다. 현아가 말한 10년 전과 비슷했다. 성민이가 전화했다. 현아가 살아있다고. 역시 살아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한다. 내가 뭘 한 건지, 무슨 뜻이지? 영희한테 어떻게 말하지? 25년을 속였는데, 25년이 아니라 8년이었는데, 계산이 틀렸나? 아, 현아 나이로 계산한 건가? 2010년 7월 현아를 만났다. 너무 컸다. 예쁘게 자랐다. 만났다고? 하지만 영희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어떻게 설명하지? 2010년 8월 현아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때부터 돈을 줬구나. 2015년 3월 현아가 취업했다. 다행이다. 2018년 1월 건강이 안 좋아졌다. 현아에게 유 원장 얘기를 했다. 유 원장. 현아가 말한 게 진짜였다. 2018년 12월 내가 죽으면 현아가 혼자가 된다. 영희가 받아줄까? 나를 걱정했구나. 2019년 2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받았다. 현아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시한부? 남편이 시한부였다고? 나는 그냥 갑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2019년 3월 영희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안 생긴다. 현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일기는 끝났다. 남편이 죽은 날이었다. 모든 게 이해됐다. 남편은 정말로 현아의 존재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남았다. 화재는 정말 사고였을까? 보험금 3억 원은 우연일까? 그리고 현아는 정말 죽을 뻔했던 걸까? 현아가 돌아왔다. 2시간 만이었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마트도 들렀어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다. 뭐 샀어요? 과일이랑 우유. 폐 안 끼치려고요. 착한 아이 같았다. 하지만 남편 일기를 읽고 나니 의심스러웠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다. 현아야, 하나만 물어볼게. 네. 정말 솔직하게 답해줘. 네, 말씀하세요. 화재 그날 정확히 뭘 기억해? 현아가 잠깐 멈췄다. 별로 많이는 기억 안 나요. 그래도 기억나는 것만. 엄마가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폐암이니까 당연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밤에 자주 전화하셨어요. 누구한테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때였으니까. 또 뭐? 그날 밤에 불이 났어요. 연기 냄새에 깼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저를 업고 나왔어요. 아버지요? 아니요. 그럼 누구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아버지랑 달랐어요. 모르는 사람? 어떤 목소리였어요? 낮은 목소리. 아버지보다 굵었어요. 남편 동생일까? 성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리고요? 보육원에 갔어요. 그 사람이 데려다 줬어요. 그 사람이 보육원에? 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다른 이름? 뭐로요? 김연아로요. 성이 바뀌었어요. 박현아가 아니라 김연아로. 왜 성을 바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의도적으로 신원을 감췄구나. 그럼 어떻게 본명을 찾았어요? 20살 때 출생신고서를 받았어요. 어떻게요? 그 삼촌이 와서 줬어요. 삼촌이 왔다고요? 네. 갑자기 나타나서 진실을 말해줬어요. 너무 우연이었다. 20해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뿐이에요? 아니요. 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찾고 있다고? 네. 그래서 아버지 연락처도 줬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연락한 건가? 삼촌 연락처는 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사라졌어요. 또 이상했다. 연락처도 안 주고 사라졌다고? 지금도 연락 안 돼요? 네. 한 번만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뭔가 계획적이었다. 필요한 정보만 주고 사라졌다. 현아야, DNA 검사 결과 언제 나온다고 했죠? 내일 오후요. 내일. 그러면 모든 게 확실해진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현아가 나를 똑바로 봤다. 진짜일 거예요. 확신해요? 네. 저는 박성호의 딸이니까요. 눈빛이 진지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다. 추석에 만난 것도, 모든 증거가 완벽한 것도. 현아야, 하나만 더. 네. 왜 하필 지금 나타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됐잖아요. 왜 작년부터 묘지에 왔어요? 현아가 잠깐 망설였다. 사실은 아버지 유언장 때문이에요. 유언장이 어떤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1년 후? 왜요? 어머니한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또 나를 배려했다고? 그래서 작년에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변호사요. 변호사가? 네. 아버지가 미리 부탁하셨대요. 모든 게 남편이 계획한 거였다. 죽기 전에 다 준비해놨다. 1년 후에 현아가 나타나도록. 그 변호사 연락처 있어요? 네, 있어요. 내일 같이 가볼까요? DNA 결과 확인하고. 좋아요. 현아가 기뻐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성우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DNA 검사소입니다. DNA 검사소? 내일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벌써요? 네.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누가 그렇게 했지? 현아를 봤다.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지금 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현아야, 결과 나왔대요. 정말요? 눈이 반짝였다.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았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아는 것처럼. 지금 가요. 네. DNA 검사소로 가는 차 안에서 현아가 말했다. 어머니, 혹시 결과가 진짜로 나오면. 네. 정말 딸로 받아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감사해요. 현아가 눈물을 글썽였다. 진짜 같았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이 남았다. 검사소에 도착했다. 박성호 관련 DNA 검사 결과입니다. 직원이 봉투를 주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결과지를 봤다. 가슴이 철렁했다. 친자 확률 99.9%. 진짜였다. 현아가 정말 남편의 딸이었다. 어머니, 현아가 울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나도 눈물이 났다. 25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딸. 이제 내 딸이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직 불안했다. DNA는 진짜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다. 중요한 무언가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아가 계속 웃고 있었다. 정말 꿈 같아요, 어머니. 그러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DNA 결과는 확실했다. 99.9%.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 어머니, 이제 유언장 보러 가야죠?
그러게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봐요. 네. 현아가 너무 적극적이었다. 마치 유 원장이 목적인 것처럼. 아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진짜 딸이니까 당연히 궁금하겠지.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 저 씻고 올게요. 네. 현아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남편 서재로 갔다. 일기를 다시 읽어봤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다. 2019년 2월 일기를 다시 봤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편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는데 시한부 선고는 왜? 더 자세히 읽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 현아에게 뭘 남겨줄까? 6개월. 그럼 2019년 8월쯤 죽을 예정이었나? 실제로는 3월에 죽었는데 예상보다 3개월 빨리 죽은 거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박성호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성호 씨와 일하던 김 대표입니다. 김 대표? 어떤 일로요? 사실 성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뭔 부탁이요? 3년 후에 꼭 전화드리라고 하셨어요. 3년 후? 지금이 딱 3년째였다. 무슨 내용인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요? 지금 가능하세요? 지금 좀 늦은 시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라서요. 급한 일? 어디서 만날까요? 집 앞 카페로 갈게요. 10분 후에 전화가 끊겼다. 이상했다. 3년 후에 전화하라고? 남편이 뭘 준비해 놨길래 현아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다. 일단 혼자 만나보자. 현아야,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카페에서 누구 만나고. 누구요? 남편 일 관련된 사람. 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카페에 갔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성호 부인이세요? 네. 앉으세요. 앉았다. 저는 성호 씨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비밀 사업이었거든요. 비밀 사업? 어떤 사업이었나요? 부동산 투자요. 큰 돈이 오갔어요. 큰 돈? 얼마나요? 총 50억 정도. 50억? 그런 돈이 어디서 났어요? 성호 씨가 모은 거죠. 25년 동안. 25년? 우리 결혼 기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몰랐죠? 비밀 계좌였으니까요. 또 비밀 계좌? 현아한테 돈 보낸 것도 비밀 계좌였는데 지금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성호 씨가 부인께 전화라고 했어요. 서류를 받았다. 계좌번호와 암호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50억이 들어있는 계좌요. 50억? 정말요? 네. 성호 씨가 부인만을 위해 모은 돈이에요. 손이 떨렸다. 50억이라니. 왜 지금 주는 거예요? 성호 씨가 그러라고 했어요. 3년 후에. 왜 3년 후에요? 남자가 잠깐 망설였다. 혹시 최근에 성호 씨 딸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딸, 현아 말인가? 네, 만났어요. 그럼 DNA 검사도 했겠네요? 네, 오늘 결과 나왔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99.9% 일치였어요. 남자 얼굴이 굳었다.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무슨 뜻이에요? 부인, 그 DNA 결과 조작된 거예요. 뭐라고? 조작이라뇨? 성호 씨가 미리 예상하고 경고했어요. 뭘 예상했다고요? 가짜 딸이 나타날 거라고. 가짜 딸? 무슨 소리예요? DNA가 99.9% 일치했는데요.
DNA도 조작 가능해요. 요즘은 그럴 수가 어떻게요? 진짜 현아의 머리카락이나 타액만 있으면 돼요. 진짜 현아? 그럼 진짜 현아는 어디 있어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망신고서였다. 진짜 현아는 5년 전에 죽었어요. 5년 전? 암으로 죽었어요. 23세에. 23세.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현아랑 나이가 비슷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현아는 가짜예요. 진짜 현아를 흉내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머리가 멍해졌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성호 씨가 5년 전에 진짜 현아 장례식에 갔어요. 갔다고요? 네. 비밀리에. 그럼 진짜 현아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가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요? 진짜 현아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 누구요? 삼촌이라고 하는 박성민이요. 박성민. 현아가 말했던 그 삼촌. 그 사람이 가짜 현아를 보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돈이죠. 성호 씨 재산. 재산. 아파트 세 채 15억. 그런데 실제로는 50억이 더 있었다. 총 65억. 그럼 유 원장도 가짜겠네요? 유 원장은 진짜일 수도 있어요. 네. 성호 씨가 일부러 만들어놨을 수도 있거든요. 왜요? 가짜 현아를 낳기 위해서요. 낳기 위해? 성호 씨는 천재였어요. 모든 걸 다 계산했어요. 모든 걸 계산했다고? 가짜 현아가 나타나면 유 원장으로 유인해서 정체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모르는 척 하세요. 왜요? 증거를 모아야 하니까요. 증거. 어떤 증거요? 가짜 현아의 정체를 밝힐 증거요. 남자가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걸 써보세요. 이게 뭐예요? 녹음기예요. 대화를 녹음하세요. 가짜 현아와의 대화를요? 네. 언젠가 실수할 거예요. 모순이 생길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USB를 하나 더 줬다. 진짜 현아의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사진, 의료 기록, 학교 기록, 사망 신고서까지. 이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가짜와 비교? 그러면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있겠다. 성호 씨가 마지막 당부했어요. 뭐라고요? 부인을 꼭 보호하라고. 남편이 나를 보호하려고 했구나. 죽기 전까지.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성호 씨한테 신세 많이 졌거든요. 남자가 일어났다. 조심하세요. 상대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네. 혹시 위험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명함을 줬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아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네.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다. 현아의 미소가 가짜 같았다. 친근한 말투가 연기 같았다. 어머니, 누구 만났어요? 남편 회사 사람. 아, 그래요. 무슨 일이었어요? 별거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이제 나도 연기를 해야 했다. 진실을 알 때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장 남편의 비밀 일기와 충격적 발견.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현아가 가짜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DNA도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새벽 2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현아 방을 확인했다. 자고 있었다. 서재로 갔다. 김 대표가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이 열렸다. 진짜 현아 폴더였다. 첫 번째 파일. 출생신고서.
분명히 박현아였다. 1999년 12월 25일생.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현아와 똑같았다. 두 번째 파일. 아기 때 사진들. 남편과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아기. 지금 현아가 보여준 사진과 똑같았다. 세 번째 파일. 보육원 기록. 2002년 3월 16일 입소. 김연아 명의로 입소했다고 되어 있었다. 이것도 지금 현아가 말한 것과 같았다. 네 번째 파일. 학교 기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기록이 있었다. 다섯 번째 파일. 대학교 기록.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였구나. 여섯 번째 파일. 병원 기록. 2018년 유방암 진단. 2019년 폐전이. 2020년 3월 15일 사망. 정확히 5년 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사망일이 3월 15일. 첫 번째 아내가 화재로 죽은 날과 똑같았다. 우연일까? 일곱 번째 파일. 장례식 사진. 남편이 있었다. 상복을 입고 절을 하고 있었다. 정말로 장례식에 갔었구나. 여덟 번째 파일. 병원 동료들 인터뷰. 현아는 정말 착한 간호사였어요. 환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죽기 전까지 일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현아는 간호사였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현아는 누구지? 아홉 번째 파일. 현아의 일기. 병원에서 쓴 일기였다. 오늘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다. 남편이 병원에 갔었구나. 25년 만에 만났다. 많이 늙으셨다. 아버지도 아프시다고 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둘 다 시한부였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셨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고마웠다. 찾아와줘서 착한 아이였구나. 아버지가 새어머니 얘기를 하셨다. 새어머니, 나 얘기구나. 좋은 분이라고 하셨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새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했구나.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신다. 새어머니가 힘들어할까봐. 역시 남편다웠다. 마지막 일기. 내일 수술한다. 성공 확률은 30%. 만약 내가 죽으면 새어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싶다. 편지. 다른 파일을 찾아봤다. 있었다. 현아 편지 파일. 열어봤다. 새어머니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아예요. 아버지의 첫 번째 딸이었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 제가 죽었기 때문일 거예요. 눈물이 났다. 새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항상 새어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새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셔서 못 만났어요. 새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이제 아버지도 저도 없지만 새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희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새어머니. 마이너스 현아 올림. 울음이 터졌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죽었다니. 그리고 누군가 그 아이를 사칭하고 있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깜짝 놀라서 돌아봤다. 현아가 서 있었다. 가짜 현아가. 뭐 하세요?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얼른 파일을 닫았다. 저도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현아가 가까이 왔다. 뭘 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래요. 현아가 컴퓨터 화면을 힐끗 봤다. 뭔가 본 것 같았다. 어머니,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죠? 그래야겠네. 유 원장이 궁금해요. 유 원장. 이제 알겠다. 목적이 유 원장이구나. 현아야. 네.
혹시 간호사 일 해본 적 있어? 갑자기 물어봤다. 현아가 잠깐 당황했다. 간호사요? 네. 아픈 사람 돌본 적 있나 해서. 아, 아니요. 왜요? 거짓말이었다. 진짜 현아는 간호사였는데 가짜 현아는 모르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아, 그래요. 현아가 안도했다. 그럼 이제 자요. 그래. 현아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파일을 열었다. 더 자세히 봐야 했다. 가짜 현아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박성민 관련 자료였다. 남편 동생 자료였다. 첫 번째 문서, 사업자 등록증. 박성민은 사설탐정이었다. 사설탐정. 두 번째 문서, 의뢰서. 박현아 행방조사 의뢰. 의뢰자가 있었다. 세 번째 문서, 조사보고서. 박현아 2020년 3월 15일 사망 확인. 유가족 아버지 박성호. 재산 추정 15억 원. 네 번째 문서, 계획서. 제목이 충격적이었다. 박현아 사칭 작전. 작전? 내용을 읽었다. 1단계 대역 섭외. 2단계 신원 조작. 3단계 접근. 4단계 신뢰 획득. 5단계 재산 획득. 완전한 계획이었다. 다섯 번째 문서. 대역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현아였다. 본명 이수진. 나이 25세. 직업 무직. 전과 사기죄 3범. 사기꾼이었다. 진짜 사기꾼이었다. 여섯 번째 문서. 연기 지침서. 박현아로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 1. 어린 시절 기억은 애매하게. 2. 감정적으로 접근. 3. 동정심 유발. 4. 서두르지 말기. 5.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 모든 게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일곱 번째 문서. 박성민과의 계약서. 재산 획득 시 73분할. 이수진 70%, 박성민 30%. 완전한 공범이었다. 마지막 문서. 남편의 메모. 모든 걸 알고 있다. 가짜가 올 것을 예상한다. 영희를 보호해야 한다. 증거를 남긴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자료들을 준비해뒀구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더 증거를 모아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김 대표였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인다고? 무슨 뜻이지?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정이 있을 겁니다. 함정? 절대 유언장에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 무슨 서명을 하라는 거지? 세 번째 문자. 모든 걸 녹음하세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기를 확인했다. 배터리는 충분했다. 내일이 승부처구나. 가짜 현아와의 마지막 대결. 준비해야 했다. 진짜 현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현아가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는 날이에요. 너무 들떠 있었다. 연기하는 게 확실했다. 그래. 몇 시에 가기로 했지? 10시요. 알겠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 모든 걸 녹음해야 했다. 증거를 잡아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성호 씨 관련 유언장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군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다. 봉인이 되어 있었다. 개봉하겠습니다. 봉인을 뜯었다.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박성호의 유언장입니다. 첫째, 아파트 세 채는 아내 김영희에게 상속한다.
내 이름이 나왔다. 둘째, 예금 5억 원은 딸 박현아에게 상속한다. 5억 원? 생각보다 적었다. 현아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셋째, 나머지 모든 재산은. 변호사가 말을 멈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여기 추가 조건이 있어요. 추가 조건? 박현아가 본인임을 증명할 때만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증명?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질문. 남편이 진짜 딸만 알 수 있는 질문을 준비했구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읽었다. 현아의 첫 번째 수술 흉터는 어디에 있는가? 현아가 당황했다. 수술 흉터요? 네. 답해보세요. 네.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정답은 왼쪽 가슴입니다. 심장 수술 흉터요. 진짜 현아는 어린 시절 심장 수술을 받았구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아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현아가 또 당황했다. 마지막 말이요? 네. 사랑한다고? 틀렸습니다. 정답은 새어머니를 부탁드려요입니다. 가슴이 찡했다. 진짜 현아는 죽기 전에 나를 걱정했구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아의 간호사 면허증 번호는? 간호사 면허증? 현아가 완전히 당황했다. 간호사요? 저는 간호사 아닌데요. 박현아는 간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간호사 면허증이 여기 있어요. 진짜 현아의 면허증이었다. 이상하네요. 당신은 박현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아가 식은땀을 흘렸다. 아니에요. 저 맞아요. 그럼 답해보세요. 면허증 번호. 그건 기억이 틀렸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유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속권이 없습니다. 현아가 얼굴이 하얘졌다. 이상해요. 분명히 제가 DNA 검사 결과도 있잖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DNA 검사는 조작 가능합니다. 박성호 씨가 이미 예상하고 계셨어요. 가짜가 나타날 거라고. 현아가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진짜 박현아예요. 그때였다. 나도 일어났다. 그만해요. 네. 그만하라고요. 이수진 씨. 현아가 깜짝 놀랐다. 이수진이 누구예요? 당신 본명이잖아요. 저는 박현아라고요. 사기죄 3범. 맞죠? 현아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녹음기를 꺼냈다.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현아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제부터요. 어떻게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놨어요. 당신들이 올 걸 예상하고. 당신들? 박성민과 함께한 거 아니에요? 현아가 포기한 듯 주저앉았다. 다 끝났네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현아가 고개를 들었다. 돈 때문이에요. 진짜 현아는 어떻게 알았어요? 성민 삼촌이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진짜 현아 담당 간병인이었거든요. 간병인? 현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버지 얘기도 새어머니 얘기도. 그래서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미안해요. 현아가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뭐요?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진짜 현아가 부러웠어요. 이런 어머니가 있어서. 눈물이 났다. 이 아이도 불쌍했다. 가족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한 거구나. 어머니. 네. 진짜 현아의 마지막 말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새어머니를 꼭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자신 대신 어머니를 사랑해달라고. 가슴이 아팠다. 진짜 현아는 정말 착한 아이였구나. 저도 며칠 동안 정말 딸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울었다. 이 아이도 가족이 그리웠을 것이다. 이수진아.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감옥 갈 각오하고 있어요. 감옥? 사기죄잖아요. 변호사가 말했다. 고소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요. 고소하지 않는다고? 나를 봤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봤다. 이 아이도 피해자 같았다. 가족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 거니까. 고소하지 않을게요. 정말요? 이수진이 놀랐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 사기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 가끔 연락해요. 딸처럼. 네. 진짜 현아 대신 제 딸이 되어줘요. 이수진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 정말요? 네. 진짜 현아도 그걸 원할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시 왔다. 남편 묘에 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수진이 함께 왔다. 아버지, 딸들이 왔어요. 딸들이라고 했다. 진짜 현아와 이수진, 둘 다 내 딸이었다. 이수진이가 요즘 간병인 일 시작했어요. 이수진이 새로운 일을 찾았다. 간병인이었다. 진짜 현아가 간호사였으니까 비슷한 일이었다. 정말 열심히 해요. 환자들이 다 좋아해요. 이수진이 부끄러워했다. 어머니가 너무 칭찬하세요. 사실이잖아. 그런데 어머니,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진짜 현아 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현아, 자주 생각했다. 착한 아이였을 거야. 정말 착한 아이.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할 정도로.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착해. 진짜 현아만큼. 감사해요, 어머니. 절을 마치고 일어났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이수진이 가리켰다. 다른 무덤 앞에 꽃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방금 다녀간 것 같았다. 누구 무덤이에요? 비석을 봤다. 한미경 지묘. 남편의 첫 번째 아내였다. 첫 번째 어머니 무덤이네요. 그러게요. 누가 꽃을 놓고 갔을까?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50대 남자였다. 가까이 왔다. 혹시 박성우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성민입니다. 박성민? 이수진을 속인 그 삼촌? 당신이 박성민이에요? 네. 왜 여기 왔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 미안합니다. 깊게 절했다. 이수진이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성공한 걸 보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형 재산을 노렸습니다. 솔직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해요. 형의 유언장을 보고 깨달았어요. 뭐요? 형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치밀한 사람? 형은 모든 걸 예상했어요. 제가 이런 짓을 할 걸. 그래서 미리 다 막아놨어요. 어떻게요?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어디에요? 박성민이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받아서 열어봤다. 사랑하는 아내 영희에게. 가슴이 뛰었다. 25년 동안 고마웠다. 나의 비밀을 숨겨서 미안했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진짜였다.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 65억 원 전부를.
65억 원 전부. 그리고 하나 더. 만약 가짜 딸이 나타나면 그 아이도 용서해달라. 그 아이도 가족이 그리웠을 것이다. 너의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달라. 남편이 이것도 예상했구나. 내가 이수진을 용서할 거라는 것까지. 그리고 성민아, 너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형이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앞으로는 영희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라. 그게 형의 마지막 부탁이다. 박성민이 울고 있었다. 형이 죽기 전에 이 편지를 맡겼어요. 만약 제가 사기를 치면 건네주라고.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했구나. 성민 씨,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수진이를 도와주세요. 네. 그 아이도 가족이 없잖아요. 삼촌이 되어주세요.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이 박성민에게 절했다. 죄송했습니다, 삼촌.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자. 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나, 이수진, 박성민.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남편과 진짜 현아. 5명의 가족.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뭘 만들 건데? 남편.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요. 어떻게 그걸 알아? 진짜 현아 언니 일기에 있었어요. 진짜 현아 일기? 언제 봤어요? 어머니가 주신 USB에 있었어요. 아버지 생일날 꼭 해드렸다고 써 있더라고요. 착한 아이였구나. 진짜 현아도 이수진도. 그럼 오늘은 아버지 생일처럼 차려볼까? 좋아요. 성민 삼촌도 오세요.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진짜 현아 언니 무덤도 만들어요. 뭐? 아버지 옆에 작은 무덤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꽃도 갖다 드리고. 좋은 생각이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언니도 가족이니까. 네.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정말 그랬다.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가족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해시태그 에필로그. 1년 후. 이수진이 간병인 자격증을 땄다. 정식 간병인이 됐다. 박성민은 사설탐정 일을 그만두고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했다. 진짜 가족처럼. 그리고 매년 추석과 진짜 현아 기일에는 함께 성묘했다. 남편이 원했던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